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정병진 아나운서의 목소리 기다리셨던 청취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정병진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수도권 투데이 진행을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저 아나운서 장원석과 수도권 투데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풍성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날씨 참 무덥죠. 지난 11일에는 여름철 전력 사용량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안전하고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투데이 포커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축제 소식도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수도권이 콕 찍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오늘은 한국 시사만화의 대부죠. 박재동 화백 연결해서 부천의 특별한 만화축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7월 15일 수도권 투데이 다니엘 분 뷰티풀 선데이로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차 보러 오셨어요? 쉐보레 전시장 방문했다? 아바카바르! 코타키나발루 방문했다.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매주 5분 추첨을 통해 코타키나발루 2인 여행권을.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차종별 특별 할인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8월 2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참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투데이 포커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에서 직접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013년 9월이었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부임하신 뒤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3년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취임 당시 상황하고 지금하고 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또 힘들었던 순간도 기억 많이 나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저희 원자력 산업을 역사를 잠깐 좀 들여다보면은요. 1978년도에 고리 1호기 준공으로 처음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원자력 발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예. 대용량 발전소로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중화공업이나 이런 데 필요한 전력 공급에. 그런 결과 2009년에 UAE의 그 발전소 4기를 저희가 수출하면서 국민들의 큰 박수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11년에 이제 이웃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 국민들께 상당히 이제 불안해, 원자력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 시점이 왔고,
그리고 나서 2012년, 13년에 소위 이제 원전 비리라는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고 정말 믿고 맡겨도 되겠느냐라는 신뢰의 문제까지 나오던 시점입니다. 제가 2013년 9월에 사장에 취임할 때는 그런 신뢰가 굉장히 추락한 그런 시점에 가장 힘들 때였죠. 취임을 했습니다. 예.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발전소 3기가 가동 중단이 됐었고 이런 상황이어서 우선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고리 1, 2호기하고 신월성 1, 1호기 이 3기호기에 케이블 교체를 아주 원전 가동 정상화 전담팀을 구성해서 했고 그러고 나서 2014년 1월에 이제 안전성을 확인받아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저희가 전력이 그렇게 공급이 여유가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 전력 수급에 위기가 있었는데 이 발전소 3기가 정상 가동됨으로써 무사히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저희 발전소는 다 바닷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있지만 저희는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이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한 달에 3번 정도는 발전소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1만여 명의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격려도 하고 또 이 경영 방침 그다음에 국민들의 기대 수준 이런 것들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6만 3천 킬로 정도를 다닌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도 이제 SNS, 이메일, 다른 방법으로도 적극적으로 내부 소통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발전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는 노력을 했고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것들이 정상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수원이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3월 경주로 완전히 이사를 갔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말에 상경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불편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3월에 이사를 갔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공기업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소위 말하는 지방 분산화라는 차원에서도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경주 이전은 조금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게 2005년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응모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약속드린 사항 중에 하나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한수원의 본사를 이전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주가 그렇게 해서 주민투표 끝에 방패장을 유치를 했고 저희들이 그 약속을 10년 만에 지킨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한번 약속하면은 그대로 되는구나라는 거를 한 신뢰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주에 내려가서 보니까 역시 이제 경주라는 도시는 천년 고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좀 지어서 뉴 앤 클리어 에너지 실크로드라는 비전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한수원 협력기업 100개 정도를 경주에 유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 설립, 그리고 재경장학관 설립, 경주 연고 여자축구단 창단,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거점으로 한 전시 컨벤션 산업 활성화 등 5가지의 대표 프로젝트, 그리고 안심가로등 설치, 문화거리 조성, 이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등 생활 체감형 사업도 함께 시행을 하는 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이제 저희 한수원이 경주의 토착 기업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직원들은 조금 경주 이전을 하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좀 낯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하고 같이 간 직원들이 많습니다만은 또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이제 차근차근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을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도 좀 운영을 하고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도 하고 이런 등등 그 생활 고충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회사 차원의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안정되어 갈 걸로 믿고 있고요. 시민들께서도 뭐 저희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데 좀 잘 이렇게 앞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그래서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댁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저도 경주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옮겨가셨군요. 네네. 자, 이건 파란만장한 상황을 거쳐서 이전까지 하셨고요. 그런데 지난해 경영평가가 D등급이었습니다. A, B, C, D. 근데 올해는 B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수직 상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적자 기업 이미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성과 원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난해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 비리나 이런 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경영평가도 아주 나쁜 점수를 받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작년도 2015년을 평가를 했는데 일단 뭐 수치적으로 본다면은 저희가 2013년에는 상당한 2천억 원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0조 7천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2조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역대 최대 성과를 창출을 했고요. 무엇보다 저희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원전 이용률을 가지고 따집니다. 발전소가 얼마나 고장 정지 없이 계속 운전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실적을 보는데 2013년에 75.5%까지 떨어졌었는데 작년에 85.3%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 정지 건수나 비계획 손실률 등도 세계 1위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아주 한 번 더 보고 정말 이 정비 같은 것도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저희들 경영평가에서 좀 2등급 올라서 B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직원들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B등급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A등급, S등급까지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이런 고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발 여론 많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예, 이제 뭐 원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이 이제 반발 여론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라는 목표도 저희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가치입니다. 뭐 하루라도 전기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은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 또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는 미세먼지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일시에 많이 하기가 아직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모아서 전력 수급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고 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10년 전에 건설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에 건설 허가까지 해서 이제 하면 보통 발전소 짓는데 전체로서 15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어떻게 중단한다거나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얘기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미 허가가 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안전하게 건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한수원 사장으로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수원 사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확대라는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전력 당국,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를 중단 없이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루라도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못한 것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 석탄, 가스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그런데 원전은 좀 불안해하고 석탄은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 문제가 있고
가스는 좀 상대적으로 청정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신재생도 아직은 가격이 좀 비싸고 또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모아가야 되고 정말 경제적이 되고 신재생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공급 능력이 충분해질 때까지 그 전까지 무언가 다른 걸로 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자력을 브릿지 에너지 또는 징검다리 에너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해줘야 하지 않느냐. 특히 작년 12월에 있었던 파리 협약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또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나 석탄은 또 온실가스 배출이 되니까 예. 상대적으로 원자력은 또 온실가스가 배출이 안 하는 에너지원이니까 그런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우리가 확대 노력도 계속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원전이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얘기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울산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5였고요.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여기서부터 한 40km 떨어진 곳에서 2.8 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울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부근에 원전 단지가 많기 때문에 걱정 많으시거든요. 이 대책 잘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저희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철저하게 내진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일반적인 건물보다 훨씬 더 내진 설비를 더 강하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저희들 관리는 0.2G 그리고 또는 0.3G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전문 기술적인 용어가 됩니다만은 지반 가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환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진 규모 약 6.5 정도 규모가 되면 0.2G가 되고 예. 7.0이 되면 0.3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울산 앞바다 52km 발생한 규모 5.0 지진이었고요. 저희들이 측정해 보니까 지진값은 0.0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0.2G에 한 7.2%.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예. 그렇게 관측되었고 저희는 그 관측된 이후에 중요 운전 변수 그리고 설비를 바로 점검을 했고요. 이런 건 다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원전 운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 개통, 부품 등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진에 대한 감시도 24시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는 문제가 되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정부와 같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별도로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노력 또 국가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노력 한수원 관계자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광고 듣고 와서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미 씨로 활기찬 하루 되세요. 렛츠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발랄. 오로나미 씨.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미 씨. 오늘도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예!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천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7월 30일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됩니다. 인천시와 코레일이 철도 연계 광품을 개발하는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볼까요? 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인천시와 코레일은 지난 6월 초부터 공동 마케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인천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KTX 연계 인천 관광상품 개발과 검암역 KTX 이용 활성화 등이 있는데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검암역에 정차하는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KTX 이용률을 높이려는 코레일과 인천 섬관광 상품 개발과 2호선 개통을 홍보하려는 인천시의 이해가 맞아서 이번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인천 시민분들도 KTX를 인천에서 타실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네. 홍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 방식으로 홍보하실 건가요? 네, 관광 상품으로는 KTX를 이용하여 천혜의 관광지인 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연계한 인천 섬나들이 여행 상품을 출시를 합니다. 예. 또한 환승 안내 지원을 위해서 도로 표지와 전철 노선도 등의 KTX 검암역을 표기하고 주요 역 전광판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검단역에서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KTX 상호 환승이 가능함을 안내 방송하는 등의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300만 인천 시대를 맞아서 인천광역시청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최적의 입지가 9월동으로 선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현 청사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된 데다가 인구 300만 도시로서의 성장에 따른 행정 수요와 행정 조직 증가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선정한 총 5곳의 후보지 입지 분석을 통해 현재 시청이 위치한 9월동이 모든 기준에서 가장 양호하게 평가를 받아서 최종 선정하게 됐습니다.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이 9월동으로 뽑힌 만큼 이와 관련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역 간의 갈등 해소와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천의 서북부 지역에는 교육행정연구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루원시티의 교육청, 인천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시설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고요. 또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화구역에 산업단지, 교육기관, 행정기관, 연구소 등을 특화한 산업 집적지구와 중앙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시에서는 최선의 신청사 건을 위해서 교육청 등 기관 협의와 각 분야별 전문가와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인천은 또 워낙 국내외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국제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네. 마이스 산업이죠.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이런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이런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우리 시는 지난 8일에 파라다이스 세가삼위와 인천관광공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인천 마이스 산업 일자리 창출과 국제기구 마이스페어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17년 영종 파라다이스 시티 1단계의 개장을 앞두고 예. 대규모 채용이 예정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협약 당사자들은 인천 시민 우선 채용과 마이스 산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마이스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커리어 페어의 주최 등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고요. 오는 9월 30일에 송도 컨벤션에서 열리는 마이스 커리어 페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커리어 페어를 매년 개최해서 마이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 함께 중국어 시간인데요. 제가 평소에 문정아 선생님 정말 팬입니다. 중국어에도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근데 정병진 아나운서가 저보다 문정아 선생님을 더 좋아하나 봐요. 제가 오늘 만나보려고 했는데 어제 먼저 만나서 중국어를 배워봤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한번 배워보시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大家好. 정병진 네. 아나운서 早上好. 네, 좋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태풍 온대요. 태풍, 타이펑이 온다. 이것도 배웠거든요. 네. 막 요동치듯이 태풍이 옵니다. 타이펑 要来了. 그렇죠. 台风要来了. 였죠? 타이펑 要来了. 네. 파도 치듯이 파도要 치듯이 来了. 손으로. 要来了. 아이고 잘하셨어요. 要来了. 네, 또 여름철이 되면 태풍도 오지만 또 햇볕이 쨍쨍해서 얼굴이 막 다 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저도 홍콩 다녀와서 얼굴이 그냥 새까맣게 탔는데요. 전혀 안 탄 것 같은데. 아, 화장으로 커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럼 오늘은 얼굴이 탔어요라는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좋습니다. 네, 얼굴은 리엔. 한 번 더, 리엔. 얼굴 검자를 쓰는데 중국식 발음은 리엔이라고 해요. 아, 이게 얼굴이에요? 네, 얼굴이에요. 내 얼굴. 리엔. 네. 그다음에 햇볕을 쬐다라고 할 때는 샤이. 한 번 더, 샤이. 그 샤인 같아요, 햇볕. 네. 샤이니. 뭐 이런 느낌. 할 때의 그 샤인과 발음이 비슷한데 뒤에는 인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네, 샤이. 네, 샤이. 샤이. 또 랩하고 싶으시군요. 자, 샤이는 햇볕을 쬐다. 네. 예. 그다음에 헤이란 단어는요. 검을 흑자를 중국식으로는 헤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헤이. 네. 그다음에 뒤에다 러를 붙여서 러란 단어를 쓰게 되면 리엔 샤이 헤이러. 리엔 샤이 헤일러. 한 번 더. 리엔 샤이 헤이러. 리엔 샤이 헤일러.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이런 뜻이에요. 얼굴이 햇볕 때문에 탔다.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햇볕에 쬐서 검은색으로 탔다. 네. 리엔 샤이 헤일러. 한 번 더. 리엔 샤이 헤일러. 얼굴 리엔 샤이 햇볕을 쬐다. 샤이 검게 헤일러. 뭐뭐 했다. 러. 네. 붙여서 리엔 샤이 헤일러. 그렇죠. 한 번 더. 리엔 샤이 헤일러. 반복해보죠. 리엔 샤이 헤일러. 잘하셨어요. 네. 리엔 얼굴이 검게 탔어요. 리엔 샤이 헤일러. 네. 선텐도 역시 얼굴을 까맣게 태우는 거잖아요. 네. 그때도 샤이 헤이라는 표현을 써요. 샤이 헤이. 네. 샤이 헤이. 샤이 헤이. 네. 더 태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정병진 아나운서의 사정으로 어제 미리 녹음을 했는데요. 아, 두 분 호흡이 척척인 게 좀 샘나네요. 다 함께 중국어 들어보셨고요. 0567번님이 젊은 사람들이 타면 건강하고 예뻐 보이는데 나이가 드니까 기비가 생겨서 걱정입니다. 문정아 선생님은 피부가 하얗고 좋아 보여서 부럽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 피부는 타고나는 거라고 포기하는 분들 많으신데 자외선 차단제 중요하다고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면은 예뻐집니다. 자, 이처럼 다 함께 중국어에 하고 싶은 얘기나 배우고 싶은 표현 있으면요. 언제든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수도권이 콕 찍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이어갑니다.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네, 아직까지 휴가 계획 세우지 못한 분들 그냥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이번 주말에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어디로 여행 가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요. 전국 방방곡곡 지역사회 또한 관광객으로 도움되는 윈윈 프로젝트 수도권이 콕 찍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오늘 주목한 곳은 부천입니다. 부천 국제만화축제인데요. 위원장이죠. 박재동 화백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자, 부천. 아니에요. 예. 네. 자, 부천 국제만화축제 올해로 몇 해째죠? 올해 19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19살. 이제 20살을 남겨두고, 많이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예.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부천에 있는
부천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거기서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예. 27일부터. 이제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것은 우리 부천과 우리 국가적으로 만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건물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많이 없는 건물입니다. 또 올해 축제가 네네. 2030 만화의 미래라고 했거든요. 뭐 네네. 19살이 된 만화 축제이기도 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주제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웹툰도 나오고 또 디지털 시대고 가상현실도 나오고 인공지능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 이 경우에 앞으로 14년 후 그렇게 멀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나온 걸 보면 10년 전부터 스마트폰하고 엄청나게 우리가 변한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 16년 후 2030년에는 만화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접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만화가들과 프랑스 만화가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상상해서 만화로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 미래학자들 함께 지금 토론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이 변할 것인가도 같이 지금 다루고 그럴 작정입니다. 예. 이번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는 뭐가 있을까요?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 우선 크게 말씀드린다면, 그 우리 미생의 윤태호 작가, 윤태호 작가를 이제 속속 들여다보는, 윤태호 특별전이 있습니다. 윤태호 작가 특별전이 있고, 그 다음 중국 웹툰, 총집합하고, 그 다음 스누피에 대해서 또 특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 작가들이 만화와 민화가 만나는 홀림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린이 만화 축제가 이번에 그 대하게 열려서 부천 만화 축제 앞에 어린이 빅코퍼에서 어린이 존을 굉장히 크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어린이 만화가 대회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설계하고 같이 조직위원이 돼서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또 특별한 그 맛이 있습니다. 뭐 하나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이벤트 하나 추천해 주시죠. 그 중에서 하나 딱 고르라면은? 딱 하나만. 그게 아무래도 주제전 2030. 그거 그다음에 윤태호 작가. 꼭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나머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코스튬 플레이어라고 좀 젊은 아이들 하지 않습니까? 만화 따라서 비슷하게 꾸미는 거죠. 그게 말이죠. 우리도 상상치도 않게 2,000명이 몰리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고 정말 아이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는데 자기들이 옷을 알바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입고 근데 그걸 보면 우리의 미래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느껴져요. 그렇군요. 이 위원장님은 요즘에 웹툰이 강세 아닙니까? 어떻게 웹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생각 없으세요? 저도 지금 좀 준비 나름대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있어요. 요즘 젊은 작가들이랑 대결할 준비가 되셨군요. 정말 아찔합니다. 요즘 젊은 작가들 워낙 강력해가지고 이 완전 어마어마한 정글에 뛰어드는 기분이라 보통 긴장이 되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도전 저희가 아마 기다리고 있고요. 팬들도 아마 내심 언제쯤 나오시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국제 만화축제 위원장을 맡고 있죠. 박재동 화백과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빗소리가 감미롭게 들리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I Turn to You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비 온다고 하니까요. 장마 그리고 비에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정병진 아나운서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